안녕하십니까. 8월 달입니다. 이제 9월 한 10일까지 저희는 이제 수확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착색을 일단 내야 되겠죠. 착색을 내려면은 일단 과일도 빨리 커져야 되고, 또 색깔이 지금 약간 날라 그래요. 색깔이 좀 빨리 나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를 보면은 포미나 이런 걸 전혀 안 썼어요. 개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미나를 잘못 쓰게 되면 이 앞쪽에 포미나 이런 거 잘못 쓰면 이 앞쪽에 툭 불어나잖아요. 이렇게 막. 그래서 사과의 모습이 제 모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좋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과일이 좀 동글랑해요. 그런 걸 안 써서 그렇게 이제 저는 안 쓰고 이쁜 과일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쁘지 않은 걸 또 이렇게 따내고 이래요 지금. 그래서 착색을 내기 위해서는 햇볕이 잘 들어가야 됩니다. 이 상부는 이제 잘 들어가지만은 이 아래쪽에 우리가 전정할 때도 하단 쪽에 좀 생각을 해줘야 돼. 햇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런 것은 좀 전정할 때 측지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좀 솎아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전정할 때, 물론 하계 전정도 할 때 이거 들어주고 뭐 벌려주고 뭐 또 내려주고 해서 햇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겨울 전정할 때도 아래쪽에, 특히 상단보다는 아래쪽에 가지를 측지를 만들 때 햇볕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이 이제 저겹을 하잖아요. 저겹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이 떼내요. 그래 보통 한 2번, 3번 그렇게 힘들게 떼내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할 때는 잎에 딱 닿아 있는 부분만 한 개 있으면 한 개 그냥 떼내고, 이렇게 빙빙 부지런히 다니면서 한 개 붙어 있는 것만 딱 따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더 해서 약간 그 위에 거 하나 더 떼내고, 또 아니면 또 햇빛이 좀 들어가게끔 그 옆에 도장지 같은 거 좀 이렇게 옆으로 유인해 놓던가, 아니면 방향을 좀 바꿔 놓던가, 이렇게 해서 한 2, 3회에 걸쳐서 저겹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이 과대지를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과대지를.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과대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을 더 이렇게 훑어버리는 사람인데, 이것은 양식을, 과일에 맛있는 것을 이다 과일로 옮겨주는 역할,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잎이 탄수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과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런 만드는 이 자체를 망가뜨리니까 과일을 맛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닿아 있는 것만 햇빛이 이렇게 닿아 있는 건 안 나요. 근데 요 닿아 있는 것만 떼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빨리 너무 많이 떼면 이게 또 타요. 대임 증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데이지 않게끔 천천히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일 돌리기 또 하잖아요. 이 완전히 한쪽이 다 익었을 때, 덜 익었을 때 또 돌리면 한쪽이 안 익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쪽이 다 익었을 때 이 과일을 돌려 가지고 이쪽 안 익은데 빨갛게 익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반사필름을 까신 분들이 지금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반사필름은 지금 깔면은 타요. 과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시는 분들은 깔고, 그 다음 뭐 다이센 45라든가 안트라콜 그런 것을 이제 뿌려줘야 돼요. 뿌려갖고 약간 부엌에 완전 직사광선을, 너무 강한 것을 조금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깔 때는 수확 시기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9월 한 10일경에 대해서 모두 딸라 그래요. 9월 10일. 그러면 한 20일, 그러니까 20일 전에, 15일에서 20일 전에 우리가 이 반사필름 깔면 돼요. 깔 때도 역시 햇볕 이런 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위치에, 어떤 가까이 위치에, 또는 바싹 밑에 놓을 것인가. 홍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싹 밑에 놓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잎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타지는 좀 덜 타요. 그런데 잘못 탔을 경우에, 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태워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햇빛이 가는 쪽을 들어와서 반사가 어떤 곳으로 되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무에 심은 그 방향, 이런 것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반사 필름을 어떤 위치에 깔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장지 제거하는 게 있는데, 도장지도 한꺼번에 막 제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꼭 필요 없다고 생각되고, 꼭 햇빛을 완전히 차단되는 것만 이렇게 좀 제거를 해 주는 것이 좋고, 우리가 하지가 지나면은 어떠한 가지를 꺾어도 거기에 다시 2차 성장을 하잖아요. 나오지 않아요, 이제 하지. 그게 아마 8월 한 며칠 같은데, 그 하지 기간 이후에는 도장지 같은 거 이런 게 좀 많이 끊어줘도 뭐 나무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세가 센 나무들은 이 하지가 지나서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분들이 가을에 만들어지잖아요. 과일로 양분들이 가고 거기에 남는 것들은 뿌리로 축적돼요. 그래서 많은 잎들을 제거하게 되면은 9월달 뭐 8월 이후에 처서 이후에 많은 잎을 제거하게 되면은 끊어주게 절단하게 되면은 그만큼 끊어준 양만큼 양분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에 축적되는 것도 그만큼 적을 거예요. 적으면은 봄에 수세가 세게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지나치게 과일이 있을 때 잎을 많이 없게 해주면은 과일이 더 이상 크지 않아요. 홍로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계속 커요. 계속 뭐 제가 3년 전에는 그때도 추석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뭐 개인 판매를 하다 보니까 착색이 나는 것만 이제 팔고 하다 보니까 계속 따서 팔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는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중에는 전부 다 큰 과일로 해서 바로 먹고 말았는데, 하여튼 뭐 이 홍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착과량을 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해발 567m예요.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요 정도 수준이고, 앞으로 많이 익혀야 된다 이렇게 많이 또 크게 해야 돼요.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동안은 이제 좀 많이 크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겹을 보통 이제 하는 그 시기는 한 20일 정도, 우리가 반사 필름 까는 것도 한 20일 전에 뭐 한 3일 뭐 이래돼 20일 기준을 생각해서 홍로 등의 중생종에는 20일 전, 수확 20일 전에 저겹 이파리를 뜯어주는 거, 마지막에는 한 일주일 전까지 뜯어주면 돼요. 후지는 한 30일, 한 달 전부터 저겹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저겹할 때도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붙어 있는 것만, 그 다음에 조금 더 뜯어줄 수 있겠죠. 그늘진데. 그런 식으로 해서 1차 저겹은 중생종은 이제 8월 중순 정도, 중하순 정도 해주면 되고, 2차 저겹은 이제 8월 말, 요렇게 또 아니면 9월 초순에서 도 일주일 정도에 없으면 일주일 정도면 또 이 색이 나요. 그렇게 이제 해 주시면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확할 때 우리가 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확해서 이제 저장하는 온도가 0도에서 마이너스 0.5도잖아요. 근데 우리 홍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나치게 온도를 낮춰서 보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책이 나오지 않아요. 홍로 저장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 찾아봐도.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기계 만드는 데서 어떤 것이 적으냐, 그 기계 회사에서 이제 알아요. 그 기계 회사에서 얘기가 뭐 4도에서 5도라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사과를 이제 뭐 홍로를 재배하는 분들은 7도에서 8도가 저장하는 거 좋다. 넣어놨다 꺼내면 물이 막 생기고 맛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7, 8도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내 생각에 뭐 6도도 괜찮고, 기계 만든 데서는 이제 4도, 5도라 얘기하고, 또 우리들은 좀 사과를 많이 키우는 사람은 7도, 8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한 10도라 얘기하는데 한 6, 7도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판매하실 때 좀 일찍 해서 뭐 이렇게 공판장에 가는 것도 있지만은 빨리 따서 보관하면서 이제 좀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끼고,
근데 요것이 이제 9월 달에 저 같은 경우에 오래도록 놔두고 따니까 이 홍로나무의 뿌리의 저장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우리 꽃눈이 불결실성, 다시 말해서 해거리도 올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건 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가급적 그 수확 시기에 가급적 빨리 해서 따서 빨리 출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착색을 이제 빨리 내려면은 이제 인산가리를 간주했습니다. 인산은 사실 토양에 줬을 때 흡수가 이동이 많지 않아요. 많아봤자 한 2cm, 1cm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주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주를 해서 줘가지고, 인산은 뭡니까? 인산의 과일에 이 전분이 보면 터벅하잖아요. 이 터벅함을 분해를 시켜주는 것이 인산이에요. 그래서 빨리 익히는 거죠. 분해를 시켜주니까. 그렇고 가리는 과일을 비대하는 데 쓰고, 또 인산도 이렇게 빨리 익히기도 하지만은 비대에도, 비대기에는 비대를 촉진시켜주는 것이 인산입니다. 그래서 빨리 숫기를 좀 당겨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제 100평당 1kg씩 인산가리를 관주를 했어요. 그래, 관주 시설을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가지고 그냥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색깔이 어느 정도 날 때 인산가리로 1kg 넣든지 1.5kg 넣든지 물 500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쳐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너무 가리만 넘어주게 되면 이 색깔이 너무 짙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인산칼슘이 있으면 인산칼슘을 쳐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월 초 돼서 이제 장마가 막 또 늦장마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과일이 빨개지다가 다시 펄해집니다. 그것은 이제 비가 오고 하면은 신초 끝자에 여기에 옥신이 생성돼요. 옥신은 엽록소가 푸른색입니다. 그래서 옥신이 생성돼서 그 옥신이 과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과일로 가게 되면 과일이 빨개지다가 다시 펄해져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 비가 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해서 다시 질소를 차단시켜야 돼요. 질소 흡수를 억제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질소가 없어야만이 이 과일의 색깔이 이렇게 하얀색이 거의 하얀색에 가까워지면서 빨리 익습니다. 지금 질소가 많으면 이게 시커무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은 그 기간 내에 착색 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은 인산가리 관주하실 수 있으면 관주를 해 주시고, 관주 시설 없으면 SS기도 보면은 넣어가지고 이렇게 관주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관주를 해 주시고, 또 그리고 관주를 해 준 후에 한 일주일 후에 있다가 연면 12일 하시고, 지금 연면 12일 할 시기입니다, 실지가. 그 다음에 좀 있으면은 착색이 좀 이렇게 불긋불긋해질 때, 그때 인산가리 연면 12 한 번 더 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초산칼슘을 치는 게 좋아요. 초산. 염화칼슘도 좋지만 염화칼슘은 온도가 30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25도 미만일 때 쳐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쳐야 되는데, 그것도 1.5kg 넣는데 한 1kg 넣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초산칼슘을 이제 권장해 드리는 것은, 초산은 증산작용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에서 있던 날씨가 36도가 되면은 증산작용이 굉장히 활발하죠. 나무들이 힘이 없습니다. 이파리에서 물을 다 정산으로 빨아가니까 이파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 과일에서 이파리로 물을 줘요. 그럼 이파리에서 물이 날아가니까 여기에 있던 양분들을 이파리로 돌아주는 격이 되는 거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36도가 되면 다시 빠꾸또예요, 빠꾸때. 그래서 다시 해서 정산작용 때문에 과일이 36도가 온도가 되면은 과일이 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30도, 몇 도 넘어가면 스프링클러를 돌려가지고 미세살수를 했어요. 미세살수를 해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이랬는데, 그래서 작년에 사과의 맛이 아주 좋았는데, 그렇게도 해주는 수가 있고, 아무튼 그래서 증산작용을 좀 억제해 주는 것이 초산입니다. 초산. 그래서 초산칼슘을 연면 10일 해주는데, 초산칼슘도 우리가 인산가리 연면 10일 하고 일주일 있다가 초산칼슘 하고, 또 일주일 있다가 인산가리 하든지 일주일 간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 기간이 있으니까, 흡수 시간이 있고 하니까 일주일씩 간격을 두고
가시면 좋고, 만약에 이제 응애가 있다. 응애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응애가 있다고 하면은, 응애는 우리가 칼슘이 치기 전에, 응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칼슘이 치기 전에 응애를 죽이고, 그 다음에 칼슘을 쳐야 돼요. 칼슘이 이제 알칼리성입니다. 알칼리성이고, 물론 응애약도 산성일 수 있고 중성인 것도 있어요. 약의 장틀립니다. 그러나 이제 알칼리성을 만나게 되면은 약 효과가 갑자기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 유튜브를 좀 이제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으면 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제가 한번, 지금 10,000명이 안 되네요. 10,000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박응애는 이 안쪽에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는 곳에 손을 넣고 키 상단에서 키 정도 수준에서 넣어서 제일 어두운 곳을 이파리를 따서 뒤에 보면은 전박이응애는 보여요. 그래서 전박이응애를 잘 못 잡는 거죠. 왜냐하면 약재가 제대로 안에 충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돼. 저는 없어요. 저 약을 4번 쳤어요. 4번. 4번 치는데 우리 응애약들도 보면 알하고 유축만 죽는 응애 약이 있고 또 성충만 죽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둘 다 5일 차로 이렇게 치지 않으면은 성충만 죽이면 새끼가 다시 성충이 될 거고, 뭐 알이 또 부화될 거고, 이래서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한번 쳐줬는데 올해는 굉장히 응애가 많았어요. 저는 보통 보면 한 3번 치면 뭐 끝나고 이랬는데, 굉장히 제가 죽음을 치고, 뭐 한 5일 있다 페르팔 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노블레스를 쳤어요. 전체 뭐 알이고 성충이고 뭐 다 죽는 그런 응애 약을 쳤는데, 이렇게 과일 따다 보니까 막 머리가 괴로워가지고 보니까 응애가 뭐 3마리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보라는 그걸 가지고 아주 푹 쳤습니다. 아주 그냥 천천히 아주 푹 쳐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없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쓰려고 약 한 번 더 사다 놨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도에 추석이 이제 이런 만큼 또 빨리 강제로 약재를 써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비료를 조절해서 만들어서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과일을 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과일을 찾는 분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과 농산을 지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약을 쳐서 여기 꼭지가 시들어 가지고 이거 맛이 없이 익는 거 있어요. 그런 약재를 해가지고 빨리 익혀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쪼록 사과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우리가 좋은 것만 좀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먹어야 되니까, 하여튼 뭐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